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헬리콥터 드라기. ECB의 이런 정책이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서 덴마크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각국의 환율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총선 결과 나왔습니다. 조기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야당 시리자가 승리했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일단 코스닥이 2009년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코스닥의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데요. 2008년 당시 코스닥 지수 590선은 PER 44배였는데 현재 590선은 PER 22배라고 합니다. 아직은 외국인 진입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가 조금 더 완화되는 국면에서 환율이 안정되는 국면에서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코스닥 장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알아보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에 그리고 주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총선 결과가 오늘 아침에 발표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다소 좀 부담을 느끼면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 이 급진 좌파 정당인 시리자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도 1.5%가량 하락하면서 5년 내 최저치를 다시금부터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1930선을 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보시면은 0.3포인트 정도 조정이고요. 1930.27포인트, 1930선에 딱 턱걸이를 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색 라인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것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 저점에서 5일 이동평균선에 다소 닿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인데요.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했다가 약간은 좀 마이너스권으로 1930선에서 저항을 느끼는 구간입니다. 다시금 조금씩 또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내내 1930선에서의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쪽에 매물이 조금 더 많습니다. 276억 원 정도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25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대응 중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장 초반부터 꾸준히 사는데요. 현재 이 개인 쪽에 매수 물량이 38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낙폭이 좀 가장 큰 쪽을 꼽아보자면은 철강금속인데요. 1.6% 정도의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이 1.4%대 하락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운송 장비,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 순으로 1% 안팎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IT 자동차가 동반수 좀 밀려나면서 지수 부담 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반면에 조금 나은 업종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랬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도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 좋은 업종이 섬유의복 쪽인데요. 1.3%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전 업종 내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상황이고요. 증권이 1.2%가량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업종 0.92% 상승, 통신과 의료정밀이 그 뒤를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실적 관련주입니다. 호실적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인바디와 포비스TNC입니다. 이 인바디 같은 경우는 창립 이래로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4%대 탄력을 보여주면서 4만 원권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인 포비스TNC도 오늘 증권가에서 호실적과 관련된 레포트 나왔는데요. 현재는 2%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신저가를 기록하는 대형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장 기아차, 대림산업이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는 모습인데요. 기아차는 지난 금요일에 실적을 내놨었죠. 어닝 쇼크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4%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47,400원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의 저점이 4% 넘게 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47,200원권에서 신저가를 다시금 썼고요. 대림산업도 함께 보시죠. 대림산업도 이 대규모의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장 54,4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신저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는 1.5%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부진한 실적을 예상되거나 혹은 내놓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현대위아 현재 2% 정도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금호산업 오늘 낙폭이 깊습니다. 7%가량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금호산업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발목을 잡는 이슈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호반건설이 바로 그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일부 그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호산업 오늘장 7%대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의도 증권가 관심주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증권가에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체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KDB 대우증권입니다. 우량한 실적 플러스 배당과 핀테크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해지율이 1%대로 처음 진입했다는 점. 올해는 지출이 감소하고 배당이 좀 더 늘어나면서 또 핀테크 사업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LGU 플러스의 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웃돌면서 특히 무선 가입자 해지율 1.8%기로 처음으로 1%대로 진입했습니다. 4분기 LGU 플러스의 실적에는 단통법 발효보다는 아이폰 6 출시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마케팅비와 자본 지출 등 주요 지출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배당 성향도 30%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서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은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결제 중개 PG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페이나우 플러스라는 간편결제 솔루션을 출시하게 되면서 향후 핀테크 사업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HMC 투자증권 2015년 이익 성장에 대한 확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체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원활한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 중입니다. 마케팅비는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체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국내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 추이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LTE 환경에서 높아진 경쟁력을 기반으로 올해 본격적인 이익 성장을 보일 것이며 더불어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 투자 의견 역시 매수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또 올해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올해 연결 영업이익은 7,10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GU 플러스는 그동안 한전 지분 매각, 아이폰 출시 효과 등으로 타사,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LGU 플러스의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효과, 또 아이폰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 효과, 오버행 리스크 해소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 그리고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16,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는 PBR 1.6배, PER 17.8배를 적용했습니다. 최근에 PER과 PBR 밴드 추이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역사적으로 좀 고점을 기록했던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고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2.75% 하락하면서 12,4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15,000원에서 16,000원대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시장의 특징 이어서 살펴보죠. 네, 유가증권 시장이 다소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은 갈 길을 꿋꿋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600선 고지가 그다지 멀지 않은데요. 이제 590선까지도 넘어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요, 현재는 0.03% 상승 흐름입니다. 지금 장중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밀려나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589.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으로는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분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확인해 보시면 591포인트까지 고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90선 바로 뛰어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됐던가요? 이 부근에서의 다소 좀 부침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주체들의 동향인데요. 확인하시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 쪽에서 좀 매도 대응 중입니다. 외국인 매물이 좀 가파라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코스닥의 고점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16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7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7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장 수급 상황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동일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내에서의 특징적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랜만에 인수합병과 관련된 종목군들 나왔는데요. 이 부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윈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바로 해당되는 종목은요, 삼지전자 그리고 SAMT라는 두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피인수되는 쪽이 SAMT인데요. 이 종목 IT 관련주입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M&A 시도가 있었는데 늘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지전자가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두 종목 모두 다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삼지전자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SAMT는 1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테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AI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종목군들 움직임 나타냅니다.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AI 소식은 끊이지가 않을 건가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AI가 발생하면은 백신주들이 좀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예외입니다. 종목군들 보시죠. 보시면은 이 백신주들 오르기는 하는데 탄력이 좀 제한적이죠. 제일바이오 올라도 0.4%밖에 안 오르고요. 대한유팜도 1% 정도의 상승 흐름, 파루가 오르는데 한 1% 정도 상승, 대성미생물이 3%대 상승입니다. 이렇게 백신주, AI 소식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제한적인 이유는요, 이 항체 형성률이 100%가 된다 하더라도 AI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다소 좀 깊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백신주보다는 수선주들이 좀 더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는 신라 SG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사조 대림이 현재 4%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역시 대세는 대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는 업종군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인데요.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먼저 게임주들부터 보시죠. 게임주 전반적으로도 흐름이 좋지만 특히나 탄력이 좋은 드래곤플라이를 보시면은 현재 13%대 상승 흐름입니다. 이 알리바바 기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알리바바 쪽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장 게임주 가운데도
중에서도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이 밖에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조이시티 5%대고요. NC소프트가 힘을 냅니다. 오늘장 NC소프트 4%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장품주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화장품주들도 동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오늘 전반적으로 현재 플러스권 내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2월 달에 이 중국 춘절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설 명절인데요. 이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8%대의 상승 흐름이고요. 코스온 화장품 원료업체죠. 비슷한 탄력 보여줍니다. 7.83% 상승 흐름.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그리고 리젠도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 성형 관련주로 묶이죠. 3에서 4%대 상승이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홀딩스도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